내 나름대로 정렬 알고리즘 하나는 짜봐야지 라고 하면 이거 쓰면 됩니다. 이제 선택 정렬을 만들기가 제일 쉬워요. 프로그래머 입장에선. 그래서 한 번은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한 번은 만들어 봐야 되겠죠. 어렵더라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 번은 도전을 해보라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선택 정렬은 사실 이렇게 해도 관계 없습니다. 초창기에 이제 선택 정렬 알고리즘 이런 거에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원래 이제 요즘은 이런 알고리즘을 조금 더 복잡한 알고리즘을 써요. 자, 일단 가장 간단한 선택 정렬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이제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지금 1, 3, 2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배열의 방에 3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얘네들을 이제 3, 2, 1로 그러니까 내림차 순이죠. 앞에 첫 번째 방에 제일 큰 데이터, 마지막 방에 제일 작은 데이터를 넣고 싶어요. 정렬이잖아요. 아니면 뭐 반대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1, 2, 3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는 첫 번째 방에는 뭐 제일 작은 데이터, 두 번째 방에 제일 큰 데이터가 있고 세 번째 방에 중간 데이터가 있네요. 이렇게 정렬이 안 되어 있는 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내림차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할까? 이 문제가 이제 소트예요. 소트. 근데 이제 셀렉션 소트는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냐면, 자, 우리 사람이 하는 거랑 비슷해요. 자, 처음에 첫 번째 방의 학생과 두 번째 학생을 비교합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 다음에, 야, 네가 더 커? 그럼 바꿔 해서 바꿉니다. 이 두 개의 자리를. 그래서 3, 1이 됐죠. 그 다음에 다시 그 바꾼 데이터와 이 친구를 비교를 해요. 그러면 이제 얘가 더 크니까 그 자리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학생에 대해서 나머지 학생들을 다 비교해서 매번 큰 수가 나오면 두 개를 바꾸는 거예요. 자리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한 번만 이제 이렇게 바뀌었죠. 왜냐면 2가 3이랑 해서 3이 더 크기 때문에 이때는 안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방은 내버려 둡니다. 왜냐면 첫 번째 방에는 이미 각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제일 큰 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가장 큰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애들은 아직도 정렬이 안 됐죠. 나머지 애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정렬합니다. 자, 첫 번째 방 그대로 내고요. 두 번째 방부터 시작해서 첨자가 이제 1이죠.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요. 쭉 여기 지금 세 개니까 이렇게 했지만 네 개라고 그러면 또 비교해서 큰 애들을 이렇게 바꾸겠죠. 야, 뒤에 게 더 큰 애 또 바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거죠. 4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그려보면 조금 더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자, 첫 번째 방에 대해서 쭉 나머지 애들과 비교를 해서 그때그때 큰 애가 있으면 첫 번째 방의 데이터와 바꿔라. 첫 번째 방과 그 데이터를 바꾸고 쭉 하고 그 끝까지 다 한 다음에는 두 번째 방을 가지고 또 똑같은 방법으로 쭉 하고 세 번째 방법을 가지고 쭉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를 확인을 해서 정렬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쭉 제가 써놓은 거니까 설명 들은 대로 맞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겠고요. 자, 이거를 지금 알고리즘으로 구현한 게 포문 두 개랑 이 포문입니다. 사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지금 보면 데이터가 3개였는데요. 제가 0, 1, 2까지 돌지를 않았어요. 0, 1까지만 돌았죠. 0, 1, 0, 0에 대해서 하고 1에 대해서. 왜냐하면 비교하는 애는 옆에 있는 거니까 하나 적어도 되겠죠. 그래서 바깥쪽 루프는 0부터 해서 1까지만 반복했어요. 제가 전체 원소 개수 빼기 1만큼만 반복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비교하는 얘에 대해서 비교하는 1이랑 2 첨자는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i가 0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i 더하기 1부터 j는 시작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끝까지 끝에 있는 애까지 해야 되니까 여기를 얘가 2라 그러면 얘는 3으로 하면 되겠죠. 얘는 2까지 돌겠죠. 그래서 i가 0이라면 j는 1과 2가 되겠고 i가 1이라면 j는 2까지만 돌게 됐네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그대로 지금 구현한 거고 그 제가 얘기한 게 어려우면 여기 이제 3개다라고 하면 여기 꺽쇠만 쓰고 여기 하나 적은 걸 써주면 됩니다. 여기는 그 3개라고 하면 3을 쓰면 되겠고요. 조심할 게 j는 i보다 하나 큰 거부터 i가 0이면 1, 2가 돌아야 되고 1이면 2가 돌아야 되니까 여기 i보다 하나 더 큰 것만큼만 이렇게 초기 값을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i와 j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i가 처음엔 0이고 j는 1이겠죠. 그러니까 요 동작이에요. 요 동작. 0과 1을 비교해서
뒤에 게 더 크죠. 지금 크면 두 개의 자리를 교환하는 겁니다. 잠깐 뭐 바로 복사를 해버리면 없어져 버리니까 템포라는 인티저형 변수에다 저장을 해놨다가 거기다 얘를 뒤에 있는 앞에 있는 애를 0번 방에 있는 애를 잠깐 저장해놨다가 1번 방에 있는 애를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저장했던 애를 다시 1번 방에다가 넣어주고 두 개의 자리를 지금 교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쭉 돌면 여기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 그대로 지금 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폼은 두 개, 바깥쪽은 이제 그 비교하려는 기본적인 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0, 1까지만 돌면 되니까 전체 원소에서 마이너스 1을 3개니까 여기 2라고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옆에 거부터 비교하면 되니까 0일 때는 1부터, 1일 때는 2부터 비교하면 되니까 여기 i가 이제 얘는 0부터 하는 게 아니고 요 i 더하기 1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끝까지 가야 되니까 이렇게 첨자를 주면 되겠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만들어 보면 좋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힌트를 뭐 조금 아이디어를 주자면 4개를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4개를 가지고 임의로 해놓고 그러면 여기에 아마 4개일 경우에는 여기다 3을 쓰면 되고 여기를 4를 쓰면 돼요. 나머지는 고칠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등호를 한번 볼게요. 부등호는 뒤에 게 크면 바꾸고 있죠. 만약에 부등호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앞에 게 크면 바꾸는 거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이걸 이제 내림차순이라고 하잖아요.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겠네요. 부등호만 바꾸면. 그래서 이제 딱 여러분들이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이 숫자는 내가 3개 가지고 정렬하겠다 그러면 그 하나보다 작은 거, 그 다음에 얘는 그냥 3 써주면 되겠고, 이 부등호는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를 이렇게 설정할 때 사용하는 부등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이에요. 사실은 어려우면 이걸 써도 됩니다. 근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초보고 이렇게 이제 그래도 정렬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 알고리즘 정도는 써줘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알고리즘에서 계산하는 이제 연산을 보면 이게 조금 제가 보기엔 불만이에요. 여기 지금 0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바꾸죠. 크면. 자,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얘에 대해서 요거 비교해서 더 크네라고 하면 그때 바로 바꾸는 게 아니고 뒤에 더 큰 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번 방 여기 지금 두 번째 방이죠. 첨자의 1번 방이 더 커요라고 첨자를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비교해서 아니네 역시 1번 방이 제일 컸네 라고 하면 그때 교환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기본적으로 얘는 바로바로 이렇게 조건이 맞으면 이렇게 교환을 하지만 그러면 교환한다는 게 이제 컴퓨터에서는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속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바로바로 교환하는 게 아니고 얘에 대해서 쭉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나머지 학생들에서 쭉 비교해서 그 중에 네가 더 큰 거구나. 그럼 잠깐 너가 몇 번째였지? 그 인덱스를 저장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쭉 끝까지 해본 다음에 그 저장된 인덱스가 가장 큰 사람이 큰 데이터가 있는 위치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마지막으로 그 인덱스의 값과 현재 0의 값을 바꿔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꿔주는 게 최종 사실은 선택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여기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만 써도 돼요. 초창기의 선택 정렬 알고리즘이고 뭐 이렇게 내가 이걸 선택 정렬이라고 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근데 조금 너무 비효율적이죠. 바로바로 바꿔버리니까 뒤에 더 큰 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 번만 하면 될 거를 얘는 여러 번 할 수가 있어서 자, 어떻게 하느냐? 똑같아요. 0 해서. 근데 처음에 이제 인덱스라는 인티저형 변수를 하나 더 만들고요. i를 처음에 0번 방이 최대값을 갖는 방이라고 일단 가정하고서 인덱스를 넣어줘요. 물론 여기 최대값, 최소값으로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 부등호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똑같이 포문은 그대로 똑같이 돌립니다. 아까랑 똑같이 돌리고요. 자, 이 포문도 똑같이 돌려요. 그런데 이제 인덱스를 가지고 해서 비교를 하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 게 더 크다 그러면 일단 인덱스 값을 이렇게 j 를 인덱스 값으로 해서 대치를 시켜놔요. 그래서 0번 방과 1, 2번 여기 지금 포문이 여기서는 이렇게 걸려 있네요. 이렇게 여기서 포문이 걸려 있죠. 그래서 i가 지금 0이면
J는 1부터 시작을 하죠. J는 1부터 해서 2까지 해서 0번 방과 이제 1, 2번 방이 값이 1, 2번 방에서 값이 더 큰 방의 인덱스를 일단 여기서 두 번 돌면서 저장을 하는 거죠. 두 번 돌면서 저장을 하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아까는 여기서 바로 교환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0번 방과 1번 방, 1번 방과 이렇게 해서 인덱스 값이 여기 지금 얘가 제일 크니까 인덱스는 1로 저장이 될 거예요. 3이 저장된 인덱스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쭉 다 비교해 본 다음에 그 인덱스의 값과 지금은 3이 저장된 이 1이라는 두 번째 방이죠. 걔랑 얘를 이제 첫 번째 방을 이렇게 교환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아까에 비해서 교환하는 횟수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포문이 이렇게 여기서 닫혀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포문이 여기 되어 있고, 중간에 첫 번째 포문, 두 번째 포문 시작하기 전에 인덱스를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교환을 밑에서 해주는 거죠. 그 인덱스 방과 한 번만 해주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소스를 지금 한 번에 이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그대로 따져서 해보면 되겠고요. 기본적인 차이점은 아까는 얘는 그냥 얘랑 비교해서 바로바로 바꿔 나가는 거죠. 바로바로 바꿔 나가는데 뒤에 더 큰 애가 있으면 또 바꿔야 되잖아요. 몇 번 더 바꿔야 되죠. 그게 아니고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그 큰 애가 들어가 있는 인덱스만 저장을 해 놓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다 끝까지 다 돌려본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만 교환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요게 바로 그 유명한 선택 정렬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선택 정렬.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 소스를 이해한다 그러면 그냥 이제 모든 프로그램에서 정렬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근데 이게 어렵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해봐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이게 선택 정렬 알고리즘이다. 자, 그래서 다시 보면요, 세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배열의 방이 세 개라고 그러면 여기 2를 쓰고요, 여긴 3을 쓰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퀄 같은 거 안 쓰고요. 여기는 i 더하기 1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했고, 여기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게 기본적인 가장 쉬운 정렬 방법. 여러분들이 그냥 흔히 알고 있는 그 방법을 그대로 써본 겁니다. 그래서 야, 너 네가 크네, 그럼 바꿔. 이렇게 해서 바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해서 쭉 여러분들이 따져보면 되겠고, 여긴 개수 마이너스 1, 여긴 개수 하면 되겠고, 내림차순으로 기본적으로 정렬이 되는 거고요. 부등호를 반대로 하게 되면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는 거죠. 자, 보면 자, 이렇게 그러면 3, 2, 1로 해서 출력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등호를 반대로 하면 이렇게 해서 1, 2, 3으로 해서 정렬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정렬, 이 방법을 써도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부문 두 개, 이 부문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데이터 정렬하는, 물론 당연히 템프도 요거랑 같은 자료형이어야 돼요. 템프도 당연히 얘랑 같은 자료형이어야 되죠. 얘가 이제 더블이었다 그러면 얘도 얘도 더블0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0부터 이거보다 하나 작은 거, 이건 개수 써주고, 얘는 i 더하기 1부터 시작하고 부등호에 따라서 내림차순인지 오름차순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두 개의 값을 바꿔준다. 그래서 반드시 넘이 인티저면 얘도 인티저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여기다가 W0의 데이터를 뭐 3.5 쭉 넣는다고 하면 여기 템프도 W0으로 해주고요. 얘도 W0으로 해주고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찍을 때도 뭐 물론 당연히 %F로 해서 찍어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표준 선택 정렬 알고리즘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조금 어려워 보이죠? 그렇지만 이제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도전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넣어주고 비교해서 쭉 들어가면서 이제 어떤 게 제일 큰지 인덱스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에 한 번만 각 방에 대해서 쭉 다 비교해서 제일 큰 인덱스를 가지고 온 거, 그 인덱스와 이제 지금 첫 번째 방과 이렇게 교환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스가 조금 어려워지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표준 선택 정렬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자,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력이 굉장히 늘겠죠. 이것도 이제 부등호를 반대로 하게 되면 뭐 이제 정렬이 반대로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림도 친절하게 그려놨으니까 확인을 해보기 바라고요. 자, 5개의 수를 입력받아서 이제 큰 수부터 작은 수까지 순서대로 출력을 해보자 라고 하면 지금 아까는 직접 5라고 썼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define에서 count 5를 써놨어요. 별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 5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쓰는 이유는 10이라고 10개를 해보고 싶다. 그럼 여기다 10만 바꿔주면 다 바뀌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그래서 이제 이 define 문을 쓰는 매크로 상수를 쓰는 거라고 얘기했고, 잘 보세요. 배열의 개수가 5개면 여기 count -1 이거 부등호 안 하는 겁니다. 등호 안 하는 겁니다. equal 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긴 count. 그러니까 여기 5, 여긴 4라고 쓰는 거고, 이렇게 해서 쓰는 거고, 비교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 뭐 똑같은 거니까 확인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셀렉션 소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인덱스 변수 당연히 하나 선언해야 되고요. 여기 이제 일반 첫 번째가 그냥 가장 지금 큰 데이터라고 일단 가정을 한 거고, 이렇게 해서 포문을 여기서 일단 닫고요. 쭉 해서 가장 큰 인덱스 값만 구한 다음에 큰 값을 가지고 있는 그 방의 번호, 몇 번째 방인지를 인덱스 값을 보관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한번 교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훨씬 더 데이터에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 작은 데이터니까 뭐 크게 관계는 없지만 이렇게 이제 교환을 적게 하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얘보다는 조금 더 개선이 된 알고리즘이고요. 얘를 이제 셀렉션 소트라고 해도 되고 정확하게는 얘가 셀렉션 소트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얘는 보긴 좀 더 쉽죠. 이 부분이 이렇게 걸려 있고, 부분이 이렇게 걸려 있고, 바깥쪽 부분이 이렇게 걸려 있는 구조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안쪽 부분은 여기서 일단 끝나요. 쭉 해서 인덱스 값만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있는 인덱스 값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만 교환을 하고 있죠. 각 그 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성능이 개선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얘는 이제 여기다가 변수 하나 써야 되고 뭐 얘를 여기서 미리 닫아야 되고 뭐 조금은 얘보다는 복잡해 보이죠? 둘 중에 어떤 걸 써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이렇게 뭐 난 정말 이게 어려워 이것도 그러면 이거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려워라고 하면 글쎄요 뭐 그냥 표준함수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포인터를 알아야 되고 하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자바에서도 쓰고요, C샵에서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다른 언어에서 다 기본적으로 이런 알고리즘을 쓰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지금 이해가 안 돼도 저한테 한번 들어두면 나중에 다른 시간에 글쎄요 다른 분들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렬 알고리즘을 배울 때 조금 한번 들어두면 조금 그때는 좀 편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